암 사망률 1위, 폐암이 당신의 호흡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폐암의 가장 큰 원인은 흡연. 하지만 비흡연자와 여성의 발병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누구도 안심할 수 없고 자각 증상도 없는 침묵의 암. 폐암 조기 발견을 위한 똑똑한 검사법과 생존율을 높이는 치료법을 공개합니다. 폐암의 공포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숨쉬는 방법. 호흡기내과 엄중석 교수, 흉부외과 조종수 교수와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안방명의 공개 클리닉입니다. 라고 인사를 드린 지가 제가 한 10년, 그리고 제 앞에 선배님들까지 합하면 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여러분의 건강을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이때 박수 한번 나와야죠. 대단합니다. 20년. 자, 이 긴 시간 동안 의학은 꾸준히 발전했고 우리가 질병에 대한 의식도 생각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렇죠. 네. 특히나 여러분 보십시오. 암 환자의 생존율이 높아지면서 이제 암을 죽는 병이 아니라 관리가 가능한 병이다라고 인식하는 분이 많이 계시고, 특히나 혹자들은 암 정복이란 단어도 조심스럽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우리 한국이 세계적으로 암 치료를 잘하는 나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또 암도 조기 발견하면 완치가 되는 이 눈부신 변화 속에 대단히 지지부진한 병이 있습니다. 바로 피해암, 부동의 암 사망률 1위. 이 폐암은 왜 아직도 우리의 숨을 틀어막는 공포의 대상인지, 또 어떻게 해야 위험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암에 대한 걱정을 줄이고 숨통을 시원하게 틔워줄 폐암 전문의 엄중섭, 조정수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저는 이제 폐에 대한 전문가 두 분이시잖아요. 네. 네. 딱 뵈니까 저는 호흡이 좀 싹 차분해지면서 숨쉬기가 좀 아주 편해지는 것 같은데, 두 분의 표정은 좀 숨쉬기 불편해 보이는 것 같은데 두 분의 지금 호흡, 숨쉬기는 어떻습니까? 조금 긴장이 되긴 하나 예. 오늘 1시간 동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조 교수님은요? 저는 맨날 수술복, 헐렁한 수술복만 입고 있다가 예. 지금 좀 정장을 해서 그런지 좀 답답합니다. 예. 숨기가 좀 힘드네요. 그래 수술복 갈아입고 오실래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 얼마나 조 할것 교수님 양복 잘 어울리시죠? 잘 어울리세요. 네. 자, 오늘 두 분이 이렇게 오셨는데 어떤 각오로 이 방송에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폐암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수술을 하니까 수술 이 두 단어 자체가 매우 무섭게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 한데 좀 네. 폐암하고 관련된 수술에 대해서 좀 편안하게 그리고 네. 알아듣기 쉽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김 교수님. 네, 저는 내과 의사입니다. 예. 그래서 그 폐암의 발생 원인, 그리고 선별 검사, 그리고 진단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잘 설명드림으로써 지역사회 폐암 예방을 하고 또 조기 발견할 수 있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오늘 두 분의 호흡 전문가가 보여주실 환상의 호흡 정말 기대가 됩니다. 방송 보시면서 폐암에 대해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교수님의 답변을 받아서 안방까지 전달해 드리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우리의 숨을 틀어막는 폐암을 극복하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열어주시죠. 폐를 태우다. 지금도 담배를 끊지 못하고 태우시는 여러분들, 그 담배가 여러분의 폐와 건강과 삶까지 태우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담배는 좀 끊으시면 참 좋겠다는 말을 그렇게 많이 드리는데도 못 끊으세요. 좀 오늘 저희가 여러분 무섭게 진짜 무섭게 옆에 담배 태우고 계신 분들도 저희 방송 보시라고 하십시오. 폐암은 흡연의 가장 큰 원인이 된다는 걸 네. 저희가 알고 있고, 그리고 또 발병률도 높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왜 아직도 사망률이 암 사망률 중에 1위일까요? 국가암정보센터 자료를 참고하면 폐암은 그 위암, 대장암, 그리고 갑상선암 다음으로 발생률은 4위로 랭크되어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 안타깝게도 그 사망률은 1위로 되어 있고요. 사망률은 1위로 되어 있고요. 네. 그 이유는 그 폐암이 조기에 발견이 되지 않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에서 발견이 되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술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더 좀 책임감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조 교수님. 그렇죠.
발병률로는 4위이긴 한데 네. 저희가 세계 암 사망률 1위라는 저희가 말하는 표현 좀 그렇지만 폐암이 예. 사망률 1위를 5명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그거는 초기에 발견하면 네. 비교적 치료가 잘 됩니다. 네. 그리고 1기 같은 경우에는 평균 80% 정도 5년 생존율, 5년 생존율이라고 하면 완치율을 보통 의미를 하는데 네, 네. 완치율을 가지는데 이제 3기, 4기 넘어가면 네. 치료 자체가 수술, 네. 항암, 방사선 이렇게 다 하게 되거든요. 예. 그 말은 다르게 얘기를 하면 네. 여러 가지 치료를 해도 예. 잘 안 되고 네. 여러 가지 치료를 해도 예. 잘 안 되고 네. 완치에 명확한 효과가 있는 치료법이 아직 확립이 안 됐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조기 발견이 안 되고 3, 4기 때 발견이 되니까 그만큼 치료 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예후가 나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조기 발견이 안 되는 이유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네. 그 초기 발견이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저는 그럼 궁금한 게 요즘 이제 좀 날씨가 추워지고 찬바람 불다 보면 이렇게 좀 숨이 차기도 하고 기침이 나기도 하잖아요. 네. 그럼 폐암도 증상이 좀 기침이 난다거나 이런 증상이 좀 따로 있을까요? 방금 조정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기에 발견되기 어려운 이유는 대개 초기에는 증상이 없습니다. 예. 증상이 없는데 증상이 있다 하더라도 많은 환자에서 기침, 객단과 같은 비특이적인 증상을 호소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 연구를 보면 가장 흔한 증상이 기침으로 되어 있고 한 예. 50% 정도 이상에서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예. 근데 또 반대로 만성 기침 환자의 한 1%, 2%만이 폐암이기 때문에 네. 내가 기침이 있다 하더라도 뭐 폐암이 아닐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검사는 받아봐야겠죠. 그리고 일부에 진행된 환자에서는 또 호흡곤란이 나타날 수도 있겠고요. 네. 뭐 체중 감소 그리고 드물게는 폐암의 발생 위치에 따라서 뭐 심목소리가 나온다든지 예. 그리고 얼굴이 부어오른다든지 안면 부종이 생긴다든지 예. 그런 증상이 또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은 특별한 증상이 없는 거네요. 네, 그렇게 기침은 감기 걸려도 기침 걸리고 살 빠지는 거는 뭐 다른 암 걸려도 살 빠지고 맞습니다. 얼굴 붓는 거는 뭐 어제 뭐야 소금 많이 먹고 먹었어. 라면 먹고 자도 얼굴 많이 붓는 거니까 특별한 증상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 증상이 나타나서 딱 폐암이다 예. 그런 게 없죠. 예. 그 폐암을 발견하고 조기 진단 중요하다 말씀하시는데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암을 구분하잖아요. 근데 폐암은 어떻게 구분을 하죠? 그 병기를 설명하려면 이미 우선 폐의 구조를 좀 알아야 됩니다. 아, 예. 폐는 크게 좌측과 우측의 폐로 구분을 하지만 두 개라고 그러잖아요, 폐가. 예, 근데 예. 실제 안에 들어가 보면 예. 주머니 형태로 되어 있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5개의 주머니로 오. 오른쪽에 3개, 왼쪽에 2개 그렇게 되어 있고 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임파선들이 있는데요. 그 네. 임파선이 중요한 이유는 폐암 세포가 임파선을 따라서 전이를 하기 때문에 네.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구조를 이미 좀 숙지를 좀 하시고 네. 병기를 설명을 드리면 1기는 그 주머니 한 주머니 안에 한 주머니를 폐엽이라고 하는데 네. 폐엽 주머니 안에 국한되어 있는 폐암 아. 그리고 림프절 전이가 없는 네. 그런 경우를 일기라고 일기. 합니다. 네. 그래서 일기에는 수술을 아주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는데 네. 이유가 수술만으로 치료가 되는 병기이고 네. 그리고 치료율도 한 80%까지 보고가 되고 아까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죠, 그죠?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2기는 넘어가면 한쪽 폐에 국한돼 있긴 한데 폐엽을 벗어나는 경우가 제법 있고요. 그리고 임파선 전이도 림프절 전이도 네. 암 폐 병변에서 가까운 쪽에는 이미 전이가 있는 걸 2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크기도 좀 크겠어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크기가 7cm 보통 기준으로 하는데 어. 7cm보다는 작은 경우에 예. 2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그리고 임파선 전이도 가까운 쪽에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수술만으로는 안 되고 예. 항암을 같이 해줘야 되는 병기라고. 2기부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3기는 대부분 이제 임파선 전이가 좀 멀게 되어 있거나 예. 아까 크기를 말씀하셨는데 7cm가 넘어가는 예. 굉장히 큰 암종이기 때문에 수술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수술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3기가.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데 3기 초라고 구분하는 병기가 있는데 그거는 수술적 절제가 가능한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선택적으로 수술을 할 수 있는 병기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4기는 예. 폐암이 예. 이 가슴을 벗어나서 머리라든지 간, 부신, 뼈 뭐 이런 쪽으로 다 전이가 되는 경우를 네. 사기라고 하는데 그거는 항암, 방사선 필요하면 수술도 일부 하긴 하는데 네. 치료가 많이 어려운 병기를 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두 분 선생님 저 병원에서 만난 폐암 환자 중에 어떤 증상을 아하. 가지고 병원을 찾아오시는지 그리고
암이라는 게 1기부터 4기까지 있지 않습니까? 보편적으로 몇 개가 제일 많이 병원을 찾아오시는지 좀 궁금하네. 예. 과거에는 사기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예. 많았는데 저희가 저희 나라가 발전하다 보니까 건강 검진도 많이 하시고 예. 그런 결과로 최근에는 다행히 1, 2기 초기 네.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오, 그래서 다행이다. 다행히 과거랑 비교해 보면 수술을 할 수 있는 환자들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건 아주 고무적인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는 초기에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예. 건강 검진을 하시고 예. 뭔가 우연히 폐에 뭔가 발견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오시고요. 아니면 병원에 폐암이 아닌 다른 이유로 병원을 오셨다가. 가셨다가 우연히 폐암이 발견되어 가지고 예를 들면 배가 아파가지고 복부 CT를 찍었는데 복부 CT를 찍으면 일부 폐가 조금 잘려 나옵니다. 예. 그래서 잘려 나온 폐에서 뭔가 덩어리 같은 게 발견했다 네. 그렇게 오시기도 하고요. 예. 또는 저희 병원 외상센터가 있는데 얼마 전에는 외상센터에 낙상 사고로 오신 분인데 다발살 늑골 골절을 수술을 하셨는데 예. 수술을 하기 위해서 CT를 찍으셨는데 CT에서 또 폐 덩어리가 뭔가 발견되어서 늑골 골절을 하시고 바로 폐암 수술을 하셨던 환자분도 있고 예. 진행된 환자분들의 경우는 오래 기침을 하셨고 네. 체중 감소가 있는데 아이고 뭔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엑스레이에서 뭔가 덩어리가 있다. 그래서 큰 병원 가봐라 해서 오시는 분도 이런 식으로 다들 다양하게 오시기도 합니다. 네. 엑스레이나 CT 촬영으로 다 보이는 겁니까? 근데 CT에서는 거의 다 보이고요. 네. 근데 CT로는 확진을 할 수는 없고 조직 검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단점이 한계가 있고요. 단점이라고 말씀 한계가 있고. 근데 엑스레이는 사실 그렇게 정확한 검사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주 초기에 작은 병변은 발견하기 힘들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된 큰 병변은 엑스레이에서도 보입니다. 네. 몇 기부터 보입니까? 엑스레이에서. 몇 기라고 단순한 하기도 흉부 촬영에서. 예, 엑스레이가 박사님도 잘 아시다시피 심장 뒤에 있는 병변이라든지 네. 그리고 뼈 뒤에 가려지면 사실 잘 안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초기에 한 1cm, 2cm 되는 병변은 잘 다른 구조물에 가려져서 안 보이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네. 근데 덩어리가 커지고 주먹만해지는 엄청 큰 사람들은 네. 엑스레이도 이게 다 폐암이겠구나, 네.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그때는 아까 7cm 얘기하신 것처럼 너무 늦었잖아요. 그렇게 크게 보일 정도면. 근데 7cm라도 다른 장기에 전이가 없고 임파선 전이가 없는 일부의 환자에서는 조승수 교수님께서 수술 잘 해주셔가지고 잘 지내시는 분도 많습니다. 네. 아니 가령 네. 우리가 위가 안 좋으면 위가 속 쓰려 그래가지고 속이 쓰리다는 걸 알고 근데 내시경을 좀 받아봐야 되겠다고 느낄 텐데 네. 폐나 간은 신경세포가 없는 건가요? 정말 질문이십니다. 그런 질문. 예. 제가 폐는 10년 동안 얘기했잖아요. 통증을 느낄 수 있는 신경세포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폐 내에서 뭐가 종양이 생긴다든지 예. 염증이 생긴다든지 해도 사실 그렇게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되고요. 예. 근데 폐암이 폐를 뚫고 나와서 폐를 싸고 있는 흉막이라고 하죠. 늑막이라고 예, 예. 하는 늑막을 침범한 경우에는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 내부에 뭔가 덩어리가 생긴다든지 혹이 생긴다고 해서 어디 아프다든지 그래서 흉통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폐암이 조기에 발견하기 힘든 이유 중에 폐암이 조기에 발견하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근데 지금도 담배를 못 끊는 분들 많이 계세요. 아. 이 담배, 이 흡연하고 폐암하고는 정말 밀접한 관계일 텐데 교수님 네. 좀 흡연과 폐암은 어떤 관계입니까? 네, 제가 대한폐암학회 연구위원회에서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예. 한국인 성별에 따른 비흡연과 흡연 폐암의 차이 이런 정도 네. 주제로 조사를 했고 13만여 명의 폐암 환자가 대상이 되었습니다. 예. 국내에서 네. 남성 폐암이 78%로 예. 굉장히 높게 어허. 나타났고 여성 폐암이 한 28%로 예, 예. 낮게 나타났으나 네. 중요한 점은 남성 폐암의 86% 네. 대부분의 환자에서 흡연자였고요. 예. 예. 근데 여성 폐암은 조금 다르게 네. 88%가 비흡연자라는 오. 점이고요. 결론을 내자면 남성 폐암의 대부분은 아마 흡연이 예. 원인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하지만 여성 폐암은 흡연 이외에 다른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엄 교수님 얘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제 여성분들 상당히 억울할 것 같습니다. 진짜. 그럼요. 흡연도 네. 안 하는데. 그럼 흡연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왜 폐암에 걸리는 건지, 진짜 간접 흡연 때문에 그게 발생하는 건지 좀 궁금하네요. 네,
그 간접 흡연이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예. 그래서 집안 내에서라든지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하는 것은 내 가족과 타인에게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아주 그러니까 위험한 그 행동이겠죠. 흡연자는 인구 10만 명당 34명의 폐암 사망이 있고요. 근데 남편이 흡연자인 비흡연 여성은 인구 10만 명당 16명이 사망합니다. 폐암으로. 예. 근데 남편이 비흡연자인 비흡연 여성은 인구 10만 명당 9명이 사망을 하니까 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그러네요.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간접 흡연 외에도 그 요즘에 뭐 라돈가스라든지 네. 그리고 직업적 노출, 네. 어떤 직업적 뭐 분진이라든지 그런 데 네. 노출되는 사람과 요즘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같은 네. 환경 노출도 예. 들 수 있겠고요. 그리고 폐암학회 그 연구위원회 조사에서는 그 주방 내 환경도 조금 뭐 그러니까. 기여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주방 내에서 그러니까 연기 약간 나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연기가 많이 나고 그런 그 시야가 흐려질 정도의 그 주방 환경에서는 폐암 발생이 조금 더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래서 후두들을 사용한다든지 적극적인 환기를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다행히 여성분들 뭐 초경 연령, 뭐 출산 출산수 그리고 뭐 폐경 연령 그리고 헤어스프레이라든지 펌머 염색은 폐암 발생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행이죠. 그건 네. 무관하군요. 예. 자, 그리고 저희가 또 건강검진 해보면 뭐 폐 담배를 매일같이 피우신 분들은 오히려 폐가 깨끗하고 담배를 한 번도 입에 댄 적이 없는 분들이 뭐 폐가 좀 안 좋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요. 혹시 또 폐암이 이게 유전력이 있는 건지 어떻습니까? 아, 네, 맞습니다. 유전적인 영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근데 하지만 연구자들은 유전적 영향보다는 환경적인 영향, 노출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보면 저 할아버지는 100살이 될 때까지 연세가 많으실 때까지 평생 하루에 담배를 두세 갑씩 피웠는데 네. 폐암에도 안 걸리고 저렇게 정정하게 잘 지내는데 네. 폐암하고 흡연은 관계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네.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있죠. 예. 그런데 그런 분들은 아주 특수한 경우이고요. 네, 네, 네. 그래서 또 흡연이라는 게 네. 폐암의 그 위험 인자만 되는 게 아니고 네. 저희가 다들 아시다시피 뇌졸중, 협심증 그리고 심근경색 그리고 네. 최근에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는 그렇죠. 질환도 흡연과 연관되어 있다고 저희가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그 소수의 특수한 사례를 가지고 일반화시키는 것은 아주 위험할 것 같습니다. 예. 폐암과 관련되어 있는 질환들이 폐질환들이 좀 덜어 있습니다. 예.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랑 네. 폐섬유증 같은 질환들은 폐암과 관련이 있다고 이미 보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질환들이 있는 분들은 유의를 하셔야 되는데 네. 근데 계속 도돌이표 같지만 만성 폐쇄성 폐질환도 그리고 폐섬유증도 네. 결국 그 담배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흡연에서 발생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음. 흡연이 굉장히 안 좋고 금연을 꼭 하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요즘 또 특히 문제되는 게 뭐라 그럴까 전자담배. 아, 그거 많이 태우시대요. 전자담배 종류도 많고. 뭐 냄새도 안 나니까 예. 이렇게 좀 피우고 뭐 그거 하는데 어떻게 유해성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보고된 것들을 보면 일본이나 미국, 유럽 나라에서는 이미 일반 담배와 유사하게 나쁘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작년에 식약처에서 유해성 논란에 대해서 검사를 했고 타르, 니코틴 등 11개 검사를 해봤더니 일반 담배하고 유사한 수준으로 검출이 된다라고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자담배는 지금 최근에 나온 거기 때문에 미지의 유해 물질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 전자담배를 피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구내염이라든지 입안에 피가 난다. 그리고 손발 저림이 있고 그리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있다 이렇게 많이 호소들을 하시거든요. 예. 그런 점들도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자담배도 담배입니다. 자, 근데 아까 저희가 잠시 얘기했습니다만 위 같은 경우에 속이 쓰리니까 가서 한번 병원을 가본다 그러지만 폐는 이게 식경세포가 없으니까 아픈지는 모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검사 저희가 해봐야 엑스레이 찍는 거 말고 좀 걱정되시는 분들은 폐 CT 정도 이 정도까지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떤 검사를 해야 됩니까, 엄 교수님? 네, 그 일반적으로 암의 그 훌륭한 선별 검사라고 한다면 네. 그 암을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암의 사망률을 줄여줄 수 있는 네. 게 의미 있는 선별 검사겠죠. 네. 그 대표적으로는 위암의 그 상부위장관 내시경, 저희가 흔히 위내시경이라고 하는 네. 상부위장관 내시경이 있고요. 네. 대장의 대장 내시경 네. 그리고 전립선암의 전립선 특이 항원 검사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근데
안타깝게도 폐암에서는 사실 이전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런 검사 방법이. 과거에 그 연구자들이 가래에서 암세포를 확인하는 방법과 엑스레이로 검진을 해가지고 폐암 사망을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안타깝게 모두 실패를 했고요. 예. 하지만 다행히 2010년도에 미국에서 시행된 NLST라는 대규모 연구에서 저설량 CT로 폐암 고위험군을 선별 검사를 했을 때 예. 폐암 사망률을 줄일 수 있다는 고무적인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고위험군이라고 하면 그 만 54세에서 74세의 그 환자에서 네. 그 흡연력이 30감년 이상이 되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고 담배를 끊은 지 네. 15년이 안 되는 사람들을 네. 의미를 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예. 저설량 CT, 저설량 CT라고 하면 방사선량이 굉장히 낮겠죠. 예. 그래서 한 5분의 정도, 10분의 정도밖에 안 되는 CT로 네. 검진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폐암을 한번 앓으셨던 분들은 네. 앞서 말씀하신 이제 폐암의 고위험 환자분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외래에서 정기적으로 검사하실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좀 걱정하시는 게 이게 CT를 찍으면 방사선에 계속 노출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네, 네.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옹 교수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저설량 CT는 그 기존의 CT에 비해서 방사선 양이 한 5분의 1 네. 그리고 한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질 않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상대적으로 좀 방사선에 의한 위험도가 좀 떨어지고요. 네. 그리고 검사 방법도 시간도 한 1분 내외 네. 그리고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조영제에 의한 뭐 위험성 같은 게 거의 없다고 네. 보면 되기 때문에 네. 자신이 고위험군이라고 생각되는 환자분들은 네. 저설량 CT를 찍어서 정기적으로 확인을 하시는 하셔야 게 되겠네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정기적인 검사 이제 말씀하셨는데 참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 네. 이 국가 암 검진에 폐암 검사도 포함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거는 뭐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검사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고위험군 만 54세에서 74세의 환자분들 중에서 흡연력이 30감년 이상이 되는 감년이라고 말하면 그 담배를 태웠던 그 기간을 정량적으로 저희가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한 갑을 1년을 태우시면 1감년이 되는 거고요. 예. 한 갑을 10년 태우시면 10감년이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반 갑을 또 10년 태우시면 5감년이 이게 곱셈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30감년 이상이 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검진을 하고 있고요. 네. 검진은 국가에서 거의 다 대부분 경비를 그러니까 비용을 지불을 합니다. 90%를 지불하기 때문에 그 검진 대상자들은 한 10,000원 내외의 비용만 내시면 네.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은 그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가구라든지 그 의료급여 수급자 분들께서는 무료로 검진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의 숨통을 조아오는 위협하는 암, 바로 폐암입니다. 이 폐암을 제대로 잘 알아야 저희가 피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폐 건강을 위협하는 엉터리 속설들을 분리수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폐암에 관한 진실과 오해 OX 퀴즈! 자, 오늘 총 4문제입니다. 네. 잘 풀어보십시오. 첫 번째 문제. 순한 담배를 피우면 폐암에 걸릴 위험이 낮아진다. 몸풀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짠! X를 다 드셨습니다. 역시 몸풀기 맞습니다. 자, 그럼 정답을 공개해 주십시오. 여러분. 역시. 담배는 네.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순한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은 오히려 흡연량이 더 많아지는 경향이 있고요. 네. 그리고 순한 담배에서 니코틴 함유량이 낮다고 해서 그 니코틴이 낮은 담배에 발암 물질이 짠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순한 담배, 독한 담배 가리지 말고 다 네.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순한 담배는 원래 있는 용어가 아니고요. 담배 회사에서 만든 겁니다. 술 회사에서 왜 저도주가 나오는 것처럼 똑같죠. 네. 그런 데 속지 맙시다. 우리 공클 여러분들은.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몸 잘 푸셨죠? 네. 네. 여모양 씨. 자, 갑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엔 야외에서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게 좋다. 맞으면 O, 틀리면 X. 들었죠? 하나, 둘, 셋. 맞다. O, X. 저는 판이 있었으면 X를 들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답이 뭘까요? 하나, 둘, 셋. 정답은 X입니다. X. 네, 호흡은 입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코로도 하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어떠한 경로든 호흡을 하게 되면 미세먼지가 폐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그 미세먼지는 호흡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피부, 두피, 여러 그 안구, 여러 장기에 침착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그 가능한 외출을 삼가하시는 게 좋겠지만 외출을 하시고자 싶으면 네. 그 미세먼지를 조금 필터링할 수 있는 마스크를 쓰시는 게 제일 좋겠죠. 자, 갑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조직 검사를 해서 암을 건드리면 폐암 진행이 더 빨라진다. 이 얘기는 인터넷을 쳐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내는 거예요. 아,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예. 자, 맞으면 틀리면 하나, 둘, 셋. 짠. X를 드셨고 우리 교수님 두 분은 뭘 들까요? 하나, 둘, 셋. 정답은 역시 X. 예. 짜자자잔. 네, 그 조직 검사를 한다고 해서 절대로 암이 더 빨리 커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암마다 성격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있듯이. 그래요? 네, 분화도라든지 네. 뭐 조직형에 따라서 예. 그 뭐 크기 폐암은 소세포 폐암, 비소세포 폐암은 나뉘는데 소세포 폐암은 악성도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빨리 자랍니다. 예. 그리고 비소세포 폐암 내에서도 분화도가 안 좋다든지 네. 그런 그 모양을 가진 띈 그런 세포들은 굉장히 빨리 자라고 근데 어. 그런 암세포를 건드린다고 해서 뭔가 더 확 커진다든지 그런 네. 건 아니고 근데 빨리 커지는 사람은 그 암세포의 그런 특징이겠죠. 예. 예, 그 암세포가 원래 빨리 자라는 그런 그 인자를 요인을 가지고 있는 네. 그 암이겠고요. 네. 어쨌든 조직 검사를 해야지만 암이 빨리 진단이 되기 때문에 네. 조직 검사를 그런 이유로 미룬다는 것은 사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이죠. 네. 교수님 제가 나오시면 꼭 여쭤보고 싶었는데 저희가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을 하면 좀 암으로 의심되는 거를 조직 검사를 바로 하잖아요. 내시경을 네, 하면서. 그렇죠. 폐는 어떻게 조직 검사를 합니까? 이게 어떻게 어디로 뚫고 들어가가지고 그 조직에 가서 뭔가 떼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맞습니다. 조직을. 어떻게 합니까? 그 암의 위치에 따라서 접근이 다양하게 될 네. 것 같습니다. 그 중심부 병변, 그래서 기관지에서 노출이 되는 중심부 병변은 저희가 기관지 내시경이라는 네. 간단한 내시경 조직 검사로 내시경으로 조직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폐 흉벽 근처에 있는 예. 그러니까 말초 부위라고 하죠. 폐 끄트머리에 있는 병변은 사실 기관지 내시경으로는 저희가 보이지는 않고요. 예. 그 밖에서 바늘을 찔러서 조직 검사를 하는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기다란 침을 네. CT라든지 투시 영상을 찍으면서 영상의학과 교수님들께서 이렇게 그 혹을 찾아서 찔러서 안 아프나요? 뭐 조금 따끔하긴 해도 예. 아, 그 마취를 하는 편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조직 검사를 하는데 이 경흉부 침 흡인술이라는 방법이고요. 이 예. 경흉부 침 흡인술은 90% 정도의 진단율이 90% 정도로 진단율이 우수한 검사이나 한 10% 내외에서는 또 기흉이 생기는 그런 네.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최근에는 뭐 그 저희 같은 경우에서는 그 기관지 내시경 초음파라는 특수한 장비가 있습니다. 예. 그 기관지 내시경으로 초음파를 넣어서 저 말초 부위 끝에 있는 병변을 확인을 하고 조직 검사를 하는데 기관지 모양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또 최근에는 기관지 내시경 내비게이션이라는 장비가 또 개발이 되어서 예. 차 내비게이션처럼 네. 저희가 그 내비게이션 화면을 보면서 네. 말초 부위를 따라 들어가서 근처에서 저희가 초음파를 넣어서 확인을 하고 조직 검사를 하는 방법을 쓰고요. 진단율은 한 80, 90% 정도인데 합병증 발생률이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아까 강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다든지 폐섬유증이 있는 폐 상태가 안 좋은 환자들에서는 저희가 네. 그런 그 특수 기계를 네. 쓰기도 하고요. 네. 환자에 따라서 다양한 접근을 합니다. 네 번째 문제. 항암 치료 중에는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아, 치료도 나가겠는데. 맞으면 어떻게 하나, 둘, 셋. 짠. 자, XXO로 드셨어요. 유현님. 자, 정답은 뭡니까? 정답은 하나, 둘, 셋. 아이고, 다행이다. 고기를 드시는 게 맞죠? 예, 당연하죠. 예. 폐암이란 병은 어떤 식사를 해서 좋아지지도 않고 어떤 식사를 해서 나빠지지도 않습니다. 아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암 치료를 받으려면 아주 적절한 균형 잡힌 영양 상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고기뿐만 아니라 뭐 탄수화물, 뭐 지방, 단백질, 뭐 이런 그 저희가 필수 영양소들을 그리고 비타민이라든지 네. 충분히 잘 섭취를 해서 몸 전신 상태를 굉장히 좋게 만들어야지만 네. 수술을 받더라도 저희가 맞습니다. 회복이 잘 되고요. 항암 치료를 받더라도 항암제 독성에 네. 잘 이겨낼 수 있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폐암을 막는 똑똑한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구충제 품절 사태. 아, 제가 얼마 전에 개구충제 너 들어봤어 해서 네. 제가 나 개 안 키워. 그랬거든요, 진짜.
근데 이게 개구충제가 이게 완전히 이슈더군요. 그 일단 유튜버가 이걸 뭐 복용해서 결국은 뭐 사망을 하긴 했던데요. 근데 또 인터넷에서는 개구충제를 먹으면 또 나아진다 이런 얘기도 있고 네. 이 어떤 분이 좀 명확하게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오해를 좀 풀어주십시오. 네, 그 조정수 교수님 말씀하기 전에 제가 명확하게 내과 네네. 의사의 입장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개구충제는 펜펜다졸이라는 약이고요. 예. 사실 이게 그 국내 식약청 허가를 받은 약이 아닙니다. 예. 받은 약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국내 의료법상 이 약을 의사가 먹으라고 한다든지 예. 처방을 하게 되면 의료법 위반이고 불법 의료 행위로 예. 간주가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문제가 있고 그리고 왜 식약청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느냐 많은 한우분들께서 이렇게 조금 분노하시거나 또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네. 그 이유는 이 약이 그 사람을 대상으로 네. 시행된 연구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그 많은 한우분들께서 드시는 또는 주사 맞으시는 폐암 항암제는 네. 아주 많은 여러 단계의 임상 시험을 거쳐가지고 그 용량과 투약 주기가 결정이 되고 그리고 이 약을 쓰지 말아야 되는 그런 금기증이 확인이 되어지게 됩니다. 네. 근데 사실 이 개구충제 펜벤다졸에는 그런 임상 시험이 없기 때문에 네.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감히 이렇게 네. 드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게 저희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예. 근데 개구충제를 꼭 복용해야겠다는 한분들이 계시면 그래요?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조 교수님도 그 이제 수술 현장에 계시니까 잘 아시겠어요? 예, 뭐 개구충제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못 먹게 할 겁니다. 네. 예. 근데 이게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이 개구충제는 그 벤지미다졸 계열의 구충제거든요. 네. 이게 2016년도에 조 디펜스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분은 소세포 폐암을 앓고 계셨던 분이에요. 네. 그래서 기존의 항암 치료를 같이 하면서 네. 그 개구충제를 같이 먹었더니 좀 호전이 됐는데 그 이유가 개구충제인 것 같다라고 뭐 하시 그분은 일반인이세요? 예, 일반인이신데 예, 뭐 직업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그 블로그에 올렸는데 이게 예. 이제 이슈가 되면서 많이 알려지게 된 거고요. 예. 근데 실제 이제 벤지미다졸 계열의 구충제를 이 작용 기전을 보면 이 세포 분열에 작용을 해가지고 세포 자체를 죽이는 효과가 있기는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이전에 예. 이 개구충제 말고 예. 사람이 먹는 벤지미다졸 계열의 구충제 중에 사람이 먹는 게 있거든요. 네. 알벤다졸이라든지 메벤다졸 같은 약이 있는데 네. 그 약들은 이 폐암 환자에서 이제 소규모로 예. 진행된 연구들이 있어요. 예. 근데 봤더니 효과가 있기는 한데 구충제로서 먹는 용량보다 아주 네. 고농도로 먹어야 되고 그리고 오랜 기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 네. 독성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대표적인 독성이 간독성이라든지 네, 네. 골수억제 그렇겠네요. 이런 것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발생되면 자칫하면 그 약 때문에 돌아가실 수도 그렇겠네요.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게 소규모 연구기 때문에 의사들이 주로 신뢰를 하려면 대단히 임상 연구가 돼야 되는데 네. 그런 게 진행이 되지 않은 사람이 네. 먹는 구충제라 하더라도 예. 안 한 거기 때문에 쓰면은 안 되시고요 현재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의사의 입장으로 어떤 마음으로 개구충제를 이렇게 복용하고 계시는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의사들이 가장 걱정하는 거는 폐암이라고 하면 이제 겁이 나고 네. 기존의 항암이라든지 수술 같은 것들이 너무 무섭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근데 상대적으로 구충제는 좀 편하게 느껴지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믿고 복용하시다가 실제 필요한 수술을 보류한다든지 그래서 보류해서 수술 단계를 넘어가는 네. 설사 수술을 못 받는 단계에서 이제 변기에서 발견이 된다 하시더라도 네, 네. 여러 가지 지금 나와 있는 항암제들이 있는데 네. 그거를 쓰지 않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못 받는 경우가 생길까 봐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네.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개구충제는 못 드시게 하는 네.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같은 경우에는 폐암 치료가 굉장히 개인 맞춤형으로 가는 추세라고 하는데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치료를 하려면 어떻게 그 결정을 하십니까? 예, 일단 제가 수술부터 먼저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예, 수술은 병변의 위치라든지 병기에 따라서 수술 절제 범위가 좀 달라지는데요. 네. 큰 원칙은 폐 기능을 최대한 살리면서 환자한테 적게 손상이 되도록 하는 게 큰 원칙입니다. 네. 근데 표준 치료는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병기 설명할 때 구조를 말씀드렸잖아요. 5개의 주머니가 있고 그 주머니처럼 이렇게 네,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폐암이 그 폐엽이라는 주머니 안에 있으면 그 주머니 채로
제거를 하는 게 환자 재발률을 제일 떨어뜨립니다. 예. 그리고 주위에 있는 림프절을 통해서 전이를 하기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림프절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절제를 합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게 말 그대로 폐엽 절제술, 림프절 절제술 이렇게 이게 표준 치료고요. 예. 근데 대부분의 환자들이 그런 치료를 받는데 아주 초기에 발견되시는 분들, 네. 크기가 한 2cm 미만이라든지 CT를 보니까 혹이 아니고 뿌옇게 이제 막 형성되고 있는 그런 암종일 때는 엽절제는 하니까 좀 과한 것 같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현재도 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대단히 임상 연구가 있는데 네. 그런 병변에 대해서는 폐엽 미만, 그러니까 폐엽 안에 구역이라는 게 또 있어요. 예. 구역을 해부학적 구조에 따라서 절제해 나가는 좀 고난도의 기술이긴 하지만 그걸 절제해 나가는 구역 절제술을 초기 네. 폐암에는 시도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오히려 작은 것보다 오히려 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 폐엽을 벗어나서 그렇죠. 침범을 하면 그 암세포를 남겨두면 안 되니까 2개의 이파리, 쌍엽 절제를 떼낸다든지 예. 네. 더 심한 경우에는 전폐 절제술을 해야 되는 예. 경우도 있고요. 임파선 절제술은 림프절 절제술은 다 해야 되고 예. 그런 병변의 위치에 따라서 작은데 주머니 입구에 탁 걸려 있으면 이게 위치 때문에 전폐 절제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근데 그럴 경우에는 실제 병이 있는 엽을 제외하고는 네. 나머지 엽을 살리려면 기관지를 재단을 해야 돼요. 예. 기관지 성형술이라는 표현을 쓰고 소매 절제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그 병변의 위치가 기관지에 있으면 그런 기술들을 써서 폐 기능을 보존을 하고요. 그리고 주요 혈관을 침범해 있는 경우에도 혈관 성형술이라든지 혈관 소매 절제술 네.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최대한 네. 폐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수술 기법을 사용을 하는데 단 대전제는 예후에는 차이가 없어야 됩니다. 이 폐를 남겨서 재발이 더 높아진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수술법들을 쓰되 예후에는 영향이 없는 한계에 선에서 그 기술들을 다 사용해서 환자들의 폐 기능을 최대한 보존하는 방법으로 원칙을 세우고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술이 끝났다고 그게 끝난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수술 후 환자분의 상태와 그리고 병기에 따라서 다양한 보조 치료가 들어가야 되고요. 네. 그 일반적으로 일기는 수술 후에 항암 치료를 하지 않지만 일기라도 그 재발을 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가진 분들께서는 항암 치료를 고려하고 있고요. 네. 2기에서는 일반적으로 항암 치료를 합니다. 환자분의 상태가 아주 좋지 않은 한은 항암 네. 치료를 하도록 하고요. 네. 3기는 항암 치료 외에도 그 환자분의 컨디션이 좋다면 네. 방사선 치료까지 아. 고민을 해야 되고요. 네. 안타깝지만 수술을 할 수 없는 3기와 4기 환자에서는 이렇게 처음부터 항암 치료를 하죠. 저희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폐암 수술을 하면 폐를 잘라내야 된다고 하셨는데 폐를 잘라내도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까? 좋은 질문이십니다.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폐는 원래 재생이 되는 기관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 재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을 하시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정상 폐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나이가 특히 젊으셨던 분들은 수술하고 나서도 크게 증상이 없으세요. 예. 단 좀 연세가 많으시거나 하신 분들은 네. 가슴이 좀 답답한 증상은 느끼실 수 있어요. 네. 근데 만약에 수술하기 전에 폐 기능이 안 좋으셨던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수술하고 나면 좀 답답함을 넘어서서 숨찬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그 수술 전에 이런 평가들을 다 해요. 폐 기능이라든지 활동 능력 평가. 네. 활동 능력 평가가 제일 중요한데 활동 능력 평가를 해서 이 사람이 수술하고 나서 어느 정도의 이 증상이 생길 건가를 미리 예측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심각할 거라고 예상이 되면 오히려 절제 범위를 좀 줄여요. 재발률이 좀 올라가는 위험이 있더라도 네.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네. 아니면 수술하기 전에 내지는 수술하고 난 후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내지는 강도 높은 호흡 재활을 네. 할 수 있도록 수술 전부터 이렇게 저희 호흡 재활 팀과 네. 협진을 해서 네.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쭉 계획을 짜서 수술부터 재활까지 네. 계획을 해서 치료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이 있으시더라도 일단 상담을 잘 하셔서 많이 걱정하지 마시고 치료는 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네. 그만 교수님 수술 전에도 재활을 한다고 하셨고 수술 후에도 재활을 이렇게 협업을 하신다는데 어떤 겁니까? 호흡 재활이라고 하는 거는 네. 단순하게
폐 기능만 올리는 것은 아니고요. 네. 말이 좀 혼돈스러울 수 있는데 사람이 숨을 쉬려면 호흡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육을 써야 되거든요. 예, 예. 호흡에 쓰는 근육 자체를 재활하는 게 아주 보편적이고요. 예. 그와 더불어서 이 다학제 호흡 재활 프로그램을 네. 이용을 해가지고 이 수술하고 나서 남아 있는 폐에 있는 예. 질환이 있으면 예. 그 질환도 관리하고 약물 치료를 이용해가지고 기능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기 내과, 네. 재활의학과, 네. 흉부외과 여러 개 과들이 네. 이 다학제 다학제로, 시스템을 예. 이용해가지고 재활을 하는 거죠. 자, 오늘 폐암 얘기 하다 보니까 사실 좀 걱정이 되는 게 많습니다. 이게 뭐 조기 발견도 어렵고 전이도 잘 되고요. 그래서 오히려 수술을 할 수 있을 때 발견이 되면 정말 운이 좋은 거다라고 그렇지. 네, 할 만한데 그렇죠. 예. 자, 그렇다면 수술이 어려운 경우에는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수술은 국소 치료의 대표적인 치료법입니다. 그래서 국소 치료를 대신할 수 있는 건 방사선 치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수술을 못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항암 치료를 생각을 해야 되지만 국소 치료를 수술을 못하는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를 이렇게 받게 되는데 잘 모르시잖아요. 네.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이때까지 해오던 고식적 방사선 치료도 있지만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폐암에 관심이 있다면 토모세라피라든지 뭐 사이버 나이프라든지 네. 그리고 양성자 치료라든지 중입자 치료 중입자 치료. 이런 것들이 방사선 치료의 일종들이고 수술적 치료를 대신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로 지금 네.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남자만 걸리는 것도 아니고 흡연자만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평생 담배를 피운 적이 없는 여성분들도 폐암에 걸리고 그런 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온 가족이 폐암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네. 좀 관리를 하고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엄중섭, 조정수 두 교수님께서 그동안의 노하우를 모아서 황금 처방전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황금 처방전 뭐가 있겠습니까? 뻔해요. 뻔하다. 강 박사님, 뻔하다. 마스크. 마스크. 야, 미세 마스크. 미세 마스크. 무슨 말입니까? 좋네요. 네. 정준희 아나운서. 일단 오늘 저는 엄중석 교수님의 힌트를 얻었어요. 뭐야? 아까 폐에는 안 좋은 음식도 없고 예. 좋은 음식도 없다. 일단 네. 음식은 아니고 네. 생각해 본 게 풍선. 왜요? 오. 폐 운동할 수 있게. 야. 좋다. 아까 말씀 중에 뭔가 풍선이 나왔어요, 단어가. 그래서 이거다. 그러니까 폐가 풍선 같은 기관이라고 그래요. 네, 이거 운동시킬 수 있잖아요. 영우 의원님은 지금 그냥 결론만 말하자면 저도 저 미세먼지 걸러주는 마스크. 마스크를 하는데 예. 보통 보면은 예방이 최우선이지 않습니까? 예, 네. 저도 이 마스크, 네. 먼지를 걸러주는 마스크가 아마 들어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뭘까요?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오. 액자가 금연입니다. 금연. 금연. 네. 저희는 어떤 뭐 신비의 처방전이나 이런 게 있을 줄 알았더니 네. 조금 허무하시죠? 네, 약간요. 솔직히 말하면 많이에요. 네. 하지만 이 금연을 2번, 3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네. 대부분의 폐암은 흡연 또는 간접 흡연에서 예. 생기기 때문에 네. 꼭 금연해야 되고요. 음흠. 금연을 함으로써 네. 아주 많은 환자 또는 내 가족들을 폐암에서 네.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렇죠. 예, 근데 사실 당연합니다. 문제는 뭐 이제 금연을 하는 게 좋다, 흡연을 하는 게 안 좋다는 거 알고 있지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오죽하면 뭐 금연을 한 사람과는 상종을 하지 마라, 뭐 이런 말도 있을 정도로 독한 사람이다. 다 독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좀 담배를 끊을 수가 있을까요? 주위에 보면 그런 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예. 어떤 분들이냐면 뭐 아주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어떤 계기가 있었던 분들, 예. 심근경색을 한번 앓았다든지 아니면 협심증의 증상이 온다든지 아니면 다른 질환이 생겼다든지 이러면 뭐 특별하게 남들이 막 뭐라 하지 않아도 끊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예.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격이 아주 독하다. 예. 그렇든지. 예. 그런데 대부분의 일반적인 분들은 네. 혼자 끊기가 힘듭니다. 예.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오. 그래서 요즘 금연 클리닉도 많고 예. 그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네. 처방전을 받고 예. 같이 금연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치료를 받으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최근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그 국가금연지원센터라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에서 무료로 금연 그런 프로그램으로 도움을 주고 처방 또는 건강 검진까지 네. 동시에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예. 인터넷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네. 폐 건강에 좋은 특별한 운동법이 있는지, 그리고 폐활량을 높여주는 운동을 하면 진짜 폐 건강에 도움이 됩니까?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예,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호흡에 필요한 근육들을 써야 되고요. 염정석 해설위원께서 잘 아시겠지만 근육을 쓰려면 몇 가지가 핵심이 필요하죠. 스트레칭을 해야 되고 근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키우고자 하는 주요 근력들을 집중해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호흡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레칭을 잘 해줘야 되고 스트레칭이라면 호흡근을 어떻게 스트레칭을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팔, 다리, 그다음에 우리 체간 이런 것들도 스트레칭이 다 필요합니다. 팔, 다리, 체간들의 스트레칭, 그다음에 가벼운 의자나 밴드 같은 걸 이용해서 가볍게 근력을 키울 수 있는 것. 그리고 중요 호흡근 중에 하나가 이 횡격막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입이라든지 후 부는 방법이라든지 흡 하는 이렇게 입을 이용해서 조금 보기에 좀 안 좋을 수 있어도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는 훈련법, 그다음에 2인 1조로 돼서 복부를 좀 눌러준다든지 아니면 뒤에서 당겨준다든지 호흡할 때 그런 2인 1조가 돼서 하는 훈련법들이 호흡법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호흡 근력이 올라가고 폐활량을 같이 키울 수 있어서 폐활량을 키우면 폐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네. 자, 오늘 두 분께서 폐암에 관한 좋은 정보들도 많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폐암, 이것만은 중요하다 하는 거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려볼까요? 네, 폐암은 사망률이 1위라는 안타깝지만 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고위험군에서 저설량 CT로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폐암 사망을 줄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위험군인 분들은 꼭 명심하시고 저설량 CT를 1년 내지 2년 정도 검사를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매년이죠. 1년 또는 2년마다 검사를 하셔가지고 폐암 조기 발견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초기에 발견이 되면 완치가 가능합니다. 네. 충분히 완치할 수 있고 완치를 또 해야만 하겠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 교수님.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폐암이 진단이 되고 나면 일부 환자들이 예전보다 좀 많이 줄긴 했지만 많이 공포스러워하고 불안하셔서 이거는 아닐 거야. 이게 부인을 하는 단계에 들어가면서 네. 자꾸 이 병원 저 병원을 이렇게 찾아다니세요. 아하. 그것도 지역 내만 다니는 게 아니고 전국 방방곡 곳을 다니시고 이게 맞나 아닌가 네. 계속 하면서 시간을 허비하시거든요. 네.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네.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네. 현재 지역 거점 병원들은 어느 정도 수준이 지금 진료 수준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네. 많이 네. 이렇게 불안해하지 마시고 네. 진료를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자, 제가 아는 바로는 이 엄중섭 조정수 교수님이 1년에 약 300명 이상의 폐암 환자분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새 삶을 드리는 분입니다. 네. 네, 이분들이 계셔가지고 우리 부산 교내에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명의 우리 엄중섭 조정수 교수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작년 한 10월 달쯤 돼가지고 목에서 피가리가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가슴 쪽에 등 쪽이가 좀 아파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동네 좀 약간 병원에 가서 약하니까 폐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이제 좀 폐렴이라 해가지고 무슨 큰 덩어리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다른 병원에 큰 병원에 갔습니다. 조직 검사 때문에. 제가 담배를 피웠기 때문에 가래가 좀 많이 끼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기침을 심하게 하니까 가래를 뱉으니까 가래에 약간의 혈변 붉은 빛이 있는 것이 한두 번 비쳤습니다. 그것도 이상스럽지만은 이제 내가 담배도 끊고 다 끊었으니까 한번 종합 진단을 받아봐야 돼. 그래서 거기에서 나타났습니다. 암으로 힘든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게 더 이제 충격적이었지. 담배를 피우고 있었으니까
그런 건 있었는데 설마 내인데 나한테 닥치려라고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걱정은 안 했습니다. 그때도 어떻게 하면은 한 번씩 2년마다 한 번씩 나는 종합검진 그 할 때에 직접 촬영을 합니다. 하면은 전혀 그런 게 안 나타났습니다. 수술 부위만 아프지 별 이상은 없고 좀 기침할 때 약간 목이 아프다든가 여기 기관지 쪽에 숨을 쉴 때 들이쉴 때 좀 이렇게 좀 따갑다는 그런 느낌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혹시 또 전이된 암이 아닌가 뭐 그렇게 걱정했죠. 오늘 이야기 들으니까 초기라 해서 좀 괜찮네요. 안심이 되네요. 이제 수술하고 난 후에 막 의사 선생님이 그 처방 자체가 약을 복용하는 방법하고 집에서 또 식생활 습관이라든지 생활 습관 자체도 약간은 그 저에게 언지를 줬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내가 좀 자신 있게 생각해서는 빨리 병력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그 의사 선생님의 지시에 의해서 모든 것을 내가 실천에 옮기는 것만이 건강을 위하는 길이다 해서 아직까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담배는 끊었으면 하고요. 폐암 또 요즘 뭐 미세먼지 문제라든가 뭐 그런 것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라든가 좀 일단 좀 좋은 공기를 마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면 좀 예방을 하고 또 요즘 보니까 또 그 CT 찍잖아요. 그거 한 번씩 찍어봤으면 하는 그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컨디션 괜찮습니다. 몸 가볍게 하고 탁구도 치고 당구도 치고 이렇습니다. 저 당구 잘 칩니다.